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주말에 우리 스페이스X의 미래, 이게 과연 우리 인류에게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니 아빠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뭐 상장하자마자 세계 6위 규모의 회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여기 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그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에는 운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근데 오늘 던지고 싶은 제 질문은 뭐냐면 스페이스X가 과연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회사일까라는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스타쉽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이제 뭐 다행성 종족으로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스페이스X에서 진짜로 돈을 벌어주는 건 스타링크 서비스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신이죠, 통신. 네,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상에서만 이게 되는데 이제 스타링크가 되면은 뭐 비행기 안에서든 아니면 뭐 바다 위에서든 어디서든지 다 이제 터지기 때문에 요게 이제 또 국내에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속도도 빠르고. 자,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나온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이게 9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떤 그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얼마나 이렇게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지에 관한 영화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너무 젊은 분들은 너무 옛날 영화라서 못 보셨을 텐데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킹스맨 그 시크릿 오브 에이전트에 나오는 예고편인데 이 사무엘 잭슨이 한 역할이 통신회사 회장이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막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제 저렴하게 쓰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얘네들을 다 이 인간의 폭력성을 자극하는 그 전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인류를 숫자를 줄여가지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 인류를 줄여가지고 뭐 어떤 공해 문제나 자원 문제나 이걸 해결하겠다는 그런 그 음모론에 기반한 영화거든요. 이 영화 되게 재밌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도 한번 이 영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대사가 뭐냐? 인류는 바이러스고 나는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싹 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혹자는 인류는 지구가 앓고 있는 피부병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머스크가 재밌는 얘기를 요즘에 또 꺼내죠. 내년까지 해가지고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 왜냐? 우주는 땅값도 없고 그 다음에 태양열을 24시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만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 우주에다 세우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비용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또 되게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진짜로 뭐 머스크는 천재고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에 희망자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영화가 한 편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은 뭐 거의 다 보셨겠지만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파이널 레코딩이죠.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엔티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의 적은 뭐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결국에는 AI 엔티티 그게 결국에 인류의 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핵 전쟁에도 이렇게 안전한 그 지하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엔티티가 여기 딱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 어때요? 우주는 엔티티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 아닐까요? 만약에 정말 AI가 데이터 센터가 우주에 구축이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파괴하죠? 근데 사람이 파괴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자, 그러면서 스페이스X가 상장하자마자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 AI 코딩 업체 커서를 90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을 제쳤다. 야, 스페이스X는 우주 탐험하는 회사라며. 인류가 화성에 가는 게 꿈이고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게 꿈이라며. 다행성 종족이랑 커서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돈을 쓴 게 뭐냐? 커서부터 인수를 했어요. 왜? 엔트로픽한테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엔트로픽한테 그록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AI 분야에서 지금 스페이스X가 이 새로 생긴 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수를 해서 이제 그 클로드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엔스로픽은 스스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엔스로픽은 스스로가 AI가 스스로의 결정을 진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다. 앞으로 1, 2년 내에 거의 뭐 천재급의 지능을 갖게 될 거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1등인 회사가 인류한테 지금 계속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엔티티가 나올 것 같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앤스로픽이 이제 이번에 내놓은 그 미토스나 그다음에 이번에 내놓은 또 페이블 5. 네. 요게 지금 우리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최상위 모델을 이제 외국에서 전면 금지시켰어요. 자기들만 쓰겠다. 그리고 일부의 특정 기업들만 지금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거의 지금 NTT로 가는 모델이 아니야. 이거는 거의 국방 산업에 가깝지 않냐. 전 뭐 미중의 패권 사업, 패권 전쟁 중에 거의 지금 핵무기 전쟁하는 것처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도 지금 스탑 버튼을 못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죠, 지금. 네,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머스크는 또 희망적인 얘기를 또 했어요. 뭐냐? 자, 이제 휴머노이드가 일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이 아니라 고소득의 시대가 온다. 인류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거다.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종말할 것이다. 야, 그럼 노동이 종말하면 도대체 월급은 누가 주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정부가 줄 돈이 어디 있나요? 예, 일을 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우리가 소득세를 내고 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복지가 돌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도대체 돈 어디서 나오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 머스크는 돈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뭐예요? 지금 이번에 1조 4천억 달러 의 자산가가 됐어요. 인류 최초로. 네, 그래서 1조 달러를 잃어도 세계 1위 부호예요. 1조 4천억 달러여서 앞에 1조 달러를 버려도 전 세계 1등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야, 자기는 고소득에 앞으로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읍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머스크는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뒤에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1인이거든요. 자, 또 보시면은 테슬라 Y 모델이 국내 판매 1위에 첫 등극을 했습니다. 이게 수입차 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국내 모든 그 차종 중에서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종에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뭐 몇 가지 종류를 다 합치더라도 이 Y 하나한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 네, 테슬라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머스크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모델 Y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되게 많아요. 자율주행 하고 싶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대접을 받았나요? 스페이스X 공모주 전량 삭감. 네, 한국은 완전히 이번에 패싱됐죠. 그래서 뭐 정말 머쓱해졌죠. 미래셋이나 이런 데가 다 머쓱해졌습니다. 전량 삭감. 네, 하나도 우리를 배정을 안 했어요. 결국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야, 너네는 그냥 시장에서 더 비싼 돈 내고 사. 니네 돈 많잖아. 거의 이런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테슬라 사고 뭐 해도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또 하나의 인류한테 희망을 주고 있죠. 자, 뉴럴링크 기술. 결국에는 뇌에다가 이 반도체를 심어가지고 뭐 시력, 청력 회복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저는 또 영화가 또 하나 생각이 납니다. 네, 트랜센던스. 네, 이 영화 혹시 못 보신 분은 한번 보세요. 그 조니 데비 주연하는 영화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다리를 잃은 사람들, 뭐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공짜로 시술해 준다고 다 불러. 예, 그래서 걔네들한테 다 칩을 받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칩을 통해서 AI가 인간을 다 조종합니다. 네, 결국엔 그 뉴럴링크가 가는 방향이 이거랑 유사성이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시혜적이고 뭔가 기술이 인간을 해방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험성까지 같이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인류 최악의 빌런일까요? 네,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요일 날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못 보신 영화가 있으면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들 보면 다 재밌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